동원산업현금이 이제 2023년만 해도 한 1조 1,700억 정도 됐는데요. 2년간 계속 오히려 감소했어요. 보니까 투자로도 돈이 나가고 차입금 축소하면서 돈이 나가고 이런 현금 유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현금도 온전히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1년 내로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 9월 말 기준으로 1조 6,600억 원 이 정도 있으니까요. 상당 부분 차환은 하겠지만 지금 있는 현금은 단기 채무 대응이나 영업활동 유지를 위해 확보해둬야 하는 안전판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여유 자금이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원충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더 베스트 뷰. 오늘은 2년 만에 HMM 인수에 다시 군부를 떼고 있는 동원그룹을 해부하려고 합니다. SR본부의 고진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의 어머니죠. HMM 인수설 다시 돌고 있는데요. 2년 전에 하림에 밀려 이제 고배를 마셨지만 결국 인수가 무산됐으니까 다시 기회가 온 셈이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HMM 몸값이 그동안 더 올랐거든요. 2년 전엔 6조 원대였는데 지금은 최대 10조 원까지 거론됩니다.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 영구채 전환으로 채권단 지분율도 57.9%에서 72%로 뛰었기 때문인데요. 반면 동원의 주머니 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10조 원이라 뭐 어떤 사람은 12조 원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M&A 핵심은 결국 지급을 능력이잖아요. 이제 돈 싸움이니까 지금 해양진흥공사 지분을 빼면 산업은행 보유 지분만 분리 매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다 해도 이제 이거에 6조 8천억 수준인데 동원그룹이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그룹 전체 현금 사정을 보면요.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산업의 현금성 자산이 올 9월 말 연결 기준으로 7,386억 원 뿐이거든요. 예상되는 인수가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동원산업 현금을 저도 봤는데요. 한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조 1,70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감소했어요. 보니까 투자로도 돈이 나가고 차입금 갚는다고 돈이 나가고 뭔가 현금 유출이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 현금도 온전히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1년 내로 갚아야 하는 차입금이 9월 말 기준으로 1조 6,600억 원 정도 있으니까요. 상당 부분 차환은 하겠지만 지금 있는 현금은 단기 채무 대응이나 영업활동 유지를 위해 확보해둬야 하는 안전판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여유 자금이 아니라요. 현금이 없다면 결국 어디서 가져오거나 빚을 내야 된다는 건데 지난번 하림 컨소시엄도 무리하게 자금 끌어오다가 결국 탈이 났잖아요. 당시 인수대금이 한 6조 4천억 원 정도인데 하림이 갖고 있는 자체 현금이 1조 6천억 원이고 나머지 이제 페너션 유상증자로 3조 원, 인수금융으로 한 2조 원 이렇게 조달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계획이 별로 신뢰를 못 받았어요. 네, 우선 무리한 유상증자 계획에 주주들이 반발했었죠. 대규모 인수금융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림이 HMM을 인수한 뒤에 이 회사 고권에 있는 현금을 빼서 이자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형국에 대한 우려를 결국 떨치지 못한 거죠. 동원그룹도 이 부분에서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도 문제지만 지금 경쟁력이 심상치 않잖아요. 지금 포스코 그룹이 이번에 확실히 참전을 해버렸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연결 현금만 16조 원이거든요. 이 진짜 고래예요. 물론 해운업계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수를 좀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동원을 반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동원이 뭔가 지원군을 끌고 오지 않는 이상 뭐 딱히 풀릴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동원그룹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외부 지분 투자를 반기질 않아요. 한 10여 년 전에 테크팩 솔루션이라는 식음료 용기 제조업체를 인수할 때 FI와 공동으로 한 적은 있는데요. 이때가 좀 예외적이라고 봐야 하고요. 하긴 2023년 HMM 인수할 때도 뭐 FI 없이 이제 참전했잖아요. 네, 물론 이번엔 제도전이니까 FI를 포함해서 더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럼 동원 입장에서는 뭐 빚을 내든지 FI를 끌어오든지 이 부담을 줄이려면 어떤 자산을 유동화하든지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주목받는 계열사는 스타키스트인데요. 그룹에서 동원산업, 동원 F&B, 동원 시스템즈, 동원 로엑스 같은 계열사를 제외하면 가장 덩치가 큽니다.
스타키스트라면 이제 미국 참치캔 회사 그거 맞죠? 찰리라는 파란 참치 캐릭터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동원 산업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알짜배기 자회사인데요. 2023년 인수전 당시에도 동원그룹이 스타키스트와 동원 로엑스, 동원 홈푸드 이런 비상장 계열사들이 기업 공개를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최근 동원산업이 자회사 동원 F&B 상장 폐지를 추진했잖아요. 중복 상장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한 뭐 주주 가치 훼손을 막는다는 이유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자회사 IPO를 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을 거고 스타키스트는 그래도 이런 이슈에서 자유롭잖아요. 이 회사 몸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동원산업이 2008년 스타키스트를 인수할 때 약 3억 6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4천억 원 정도를 썼는데요. 지금은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회사로 컸죠. 참치 가격 담합 소송 이슈가 있긴 했는데 작년에 합의금이 3천억 원 정도로 확정되면서 그 문제도 털어냈고요. 최근 미국 식품회사들의 멀티플을 적용해보면 스타키스트 몸값은 대략 1조 6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동원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뭐 나머지 지분 일부를 이제 프리IPO로 넘기거나 이를 바탕으로 EB나 CB 같은 걸 찍을 수도 있겠네요. 뭐 최소 5천억 원 이상은 마련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H&M 인수가 적어도 10조 이상인데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동원 F&B가 가지고 있는 2천억대 양재동 사옥을 판다는 얘기도 있고 동원 로엑스가 가지고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자금을 합쳐봐도 차입금을 대폭 늘리거나 FI를 끌어오지 않고 인수가 가능할지는 사실 의구심이 있죠. 재무적인 리스크 외에는 다른 걸림돌은 없나요? 아마 H&M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H&M 노조는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빚을 내서 인수하는 LBO 방식에 반대하는 기조고요. 부산 이전 이슈 같은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 동원 입장에선 돈 문제뿐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밖으로는 포스코라는 현금 부자가 경쟁자로 있고 안으로는 FI를 꺼리는 분위기고 그렇다고 무작정 빚을 내기도 마땅치 않고 이제 동원그룹의 셈법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2년 전 김재철 명예회장은 H&M을 마지막 꿈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자금 동원력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이제 물류 제국의 꿈은 그야말로 백일몽으로 끝날 것 같은데 동원그룹이 바다에서 육상, 항만까지 넓힌 이런 밸류체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